근육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일어날 때 그 중력을 이기고 일어나려면 머리 위에서 작용하는 중력이 200kg 플러스 알파가 작용을 하는데 그걸 내 하체를 쓰지 않고 허리만 쓰게 되면 허리가 멀쩡하겠냐고요. 안 되죠. 다시 몸 기울이고 뒤로 앉고 몸 앞으로 더 기울이세요. 그대로. 자, 무릎 힘 들어가죠? 일어나세요. 쭉 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무릎 구부리고 몸 앞으로 기울이고 순서 앉으세요. 일어나고. 자, 3번만 해보세요. 무릎 구부리고 골반 뒤로 앉으시고 자, 일어나고. 다시 무릎 구부리고 골반 뒤로 앉으세요. 그대로 앉아보세요. 그대로. 자, 몸이 뒤로 많이 넘어가죠. 자, 체중을 앞으로. 자, 그대로 쭉. 자, 어린아이들이 누워있다가 돌다가 앉다가 기다가 일어서기까지 우리가 커브가 만들어지기까지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 중력에 작용하는 항중력근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처럼 처음부터 4발을 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2발로 쓰다 보니까 허리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거는 내가 돌이켜보자면 내가 1년 동안 해왔던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밸런스가 다 깨지고 몸의 코디네이션이 다 깨진 상태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체인지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이 중력을 이기고 내 관절을 무릎 관절, 그다음 고관절, 백 이걸 유지하면서 모든 근육을 쓰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세가 하나의 근육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무릎 앞뒤 밸런스, 골반 앞뒤 밸런스, 백 앞뒤 밸런스, 좌우 밸런스 다 맞추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쓰는 작업을. 그거를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자, 백페인 환자들이 사실 우리가 허리 뺏기타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허리를 뺏기타이면 그 근육은 컨트랙션이 일어나겠죠. 못 써요. 못 쓰면 어떻게 돼요? 숙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앉지도 못하고. 그 환자들한테 이 매니포만 시켜도 다 일어납니다. 누워있던 사람들도. 갈 때 멋진 다 걸어가요. 진짜로. 이러고 그리고 치료받고 왔는데, 다른 데 하나도 안 하고 매니포만 이것만 하게 만들어도 갈 때 다 멋지게 걸어간다. 왜? 모든 근육을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강한 컨트랙션을 하면 일시적으로 페인이 사라져요. 컨트랙션을 강하게 좀 하면 한번 해보죠. 무릎 구부리고 뒤로 힙 앉으세요. 더 앉으세요. 완전히 앉은 상태에서 몸 앞으로 기울여보세요. 좀 더. 자, 무릎 힘으로 일어나보시고. 무릎 힘이 힘차가 느껴지나요? 타이트하죠 지금은? 자, 그대로 일어나시고 쭉 펴고, 자, 풀 빼고, 자, 무릎 구부리고 똑같이 합니다. 골반 뒤로 빼고 순서 그대로 앉으세요. 완전히 앉으세요. 자, 몸 앞으로 기울이고, 자, 무릎 힘으로만. 그렇죠, 지금처럼. 자, 지금처럼 하면 너무 쉽죠? 아까처럼 막 이거 백 텐션 안 해도 무릎 관절과 힙 관절만 잘 이용을 해도 근육들이 컨트랙션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페인 없이. 자, 통증은 결국은 스티뮬레이션이다. 그 스티뮬레이션을 내 머리에서 로시셉티브, 위의 자극으로 느끼면 나는 아픈 거다. 그러면 페인 없으려면 뭘 해야 돼? 위의 자극을 못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다시 한 번만 더. 무릎 구부리고 뒤로 빼고 앉고. 그렇죠. 몸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하체 이용해서 천천히 일어나면 된다. 오케이. 박수. 아, 잘했어요. 자, 애들이 누워서 앉아서 일어나기까지 과정을 지금 다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1년에 걸려서 애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커브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밸런스가 깨졌다, 뭐 돌았다 하는데 이 동작 하나만 가지고도 그거를 만들어줍니다. 근육도 쓸 수 있게끔. 그럼 되거든요. 결국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환자분들이 안 되는 동작을 지금 과정을 봤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일깨워줘서 그걸만 하게끔만 만들어주면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이. 그 테크닉은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플렉션 몰라요? 어덕션 몰라요? 다 알잖아요. 너도 다 알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순서. 이 사람을 내가 에비렉션 했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컴프레션이 와서 이렇게 올라가 버려. 뒷플렉션 먼저 해야죠. 그리고 뒤쪽으로 리트렉션 먼저 하고 조인트 그러니까 스캐플라 조인트의 스테빌라이징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개의 아이솔레이션 운동을 하는 거죠. 이제 부족한 부분. 자, 우리가 매뉴얼 테스트 다 하잖아요. 해봤더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면 인터널 머슬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구나. 강한 수축을 시켰더니 통증이 와. 그럼 인터널 머슬의 50% 운동 테스트해서 시키면 되는 거죠.
반복 운동 시켜서 40번 이상의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뭐가 나와요?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충분히 건변성이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콜라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MBT에서도 우리가 이론적인 교육 받을 때 콜라겐에 관한 그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 모든 구성 물질이 뭐 리가멘트가 됐든, 안 그러면 메니스커스가 됐든, 머슬이 텐던이 됐든 다 콜라겐 덩어리잖아요. 결국은 콜라겐 파이버가 부족해지거나 탄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건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임핀지 결국은 주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충돌이 오는데 지속적인 반복으로 충돌이 가니까 결국은 수프라스파이투스 텐던하고 인프라스파이투스 텐던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거기가 변성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분들은 임핀지로 진단해서 그 근육의 어떤 수프라스파이투스 텐더나이티스 처방을 내리지만, 버사이트 처방을 내리지만, 치료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 거기가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캐플라 포지션 바꿔주고, 안 되는 부분 되게 시켜주고,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머슬에 대한 처방을 하고, 처방 방법은 아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퍼센트 원RM의 50% 운동,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리테스트해서 퍼센트 원RM의 60%. 그래서 70%까지만 만들어주면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시는 이것 때문에 다시 병원 방문하는 것은 없어지 않겠습니까? 조금 좋아졌다고 병원 방문을 멈춰버리면 또 언젠가 쓰면 또 아파질 텐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치료를 열심히 하시고, 또 집에서도 일러진 운동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앞으로는 어깨 때문에 아플 일은 없을 겁니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걸 또 이해해 주시는 분들하고는 잘 코어가 형성돼서 치료 완성할 때, 저희들은 이제 제가 치료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 교육할 때, 자, 능력은 다 좋아요. 저희가 면접 보면 뛰어나요. 저는 3번 만에 환자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도서하면 끝납니다. 제가 그 얘기, 저는 30년 된 저는 아직도 못하겠던데. 선생님은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요, 내가 도수 치료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건염목을 어떻게 없애요? 도수로. 내가 건을 막 만들었으면 어떻게 변형을 막 할 수 있나요? 힘들어요. 우리가 모빌라이징을 하든, 매니플레이션을 하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수기 방법을 써서 그 환자의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는 있죠. 일시적으로 통증은 없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 1달이 됐든 2달이 됐든, 네가 치료사 스스로가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자, 너한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그 환자를 엔딩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보통 유럽에서는 임핀지 환자들 보통 30번 정도를 한대요. 30번 정도 하면 그 환자가 다시 그 임핀지 때문에 다시 재방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기준을 정해주지만, 저희 환자분들 30번씩 볼 수 있을까요? 못 오겠죠. 일주일에 3번씩 30번 오라고 그러면 30번이면 돈이 얼마인데부터 계산하고, 그렇게 시간 못 내는데 바쁜 사람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스타팅 치료 시작해서 엔딩까지 끝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희가 고민해보면 별로 없어요. 보통 좀 다니다 그냥 다 쪽 납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안 오는 게 과연 내가 치료를 잘해서 안 오는 걸까? 저희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평가를 해요. 자, 3번 이내에 드롭되는 비율, 10번 이내에 드롭되는 비율, 그리고 항상 당신이 이 환자가 다 나았다고 100% 평가해서 엔딩을 무조건 체크를 해라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개인적인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치료사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환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그 보험회사가 폭주가 되잖아요. 예전에는 1년에 무조건 통원치료 180번이었어요. 부위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은 30번, 어떤 사람은 10번. 짧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그리고 환자도 그 10번, 30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왜? 막 쪼아대니까. 그럼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 동안 1시간이 됐든 1시간 반이 됐든 최선을 다해서 환자도 만족을 해야 되고 병원장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우리도 치료사들이 만족을 하려면 결국 나름대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병원은 갖춰져 있는 거죠. 도수치료를 잘하시는 선생님들과 운동 시스템에 대한 이런 열의, 퇴근하고 나와서 공부한다는 거, 그게 저는 일단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분은 이 100% 하게 보여준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필드 평가하고 힙 평가하고 해가지고 간다는 거. 그러면 이제 아직 젊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몇 년 차죠? 1년 차. 저 30년 차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 빛이 되는 그런 치료사 되길 바라고요. 뒤에. 네. 숄더. 네, 숄더.
라이트 숄더가. 슬립. 아, 슬립. 원래 왼손잡이에요? 아니, 오른손잡이. 다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다친 적이 없는데, 슬랩 그 진단은 언제?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네네. 아프고 그냥 약 먹고 참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초음파 찍으니까 아직 MRI까지 안 찍었는데 원장님 보시면 그러면 바이셉스 쪽에 좀 보인다고 슬립 같다고 하시죠. 자, 구부려 보시고 이렇게 좀 아픈가요? 아니요. 외전에서 이게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베개 준비해 주시고 네, 편하게 여기 놓으시죠. 넓은데. 모빌라인 벤치가 하는 분이요? 네, 편하게. 자, 왼쪽. 자, 저희 병원에서 어깨 환자들이 오면 프론숄더가 됐든 아니면 임핀지가 됐든 뭐 슬랩이 됐든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툴이 있어요. 자, 앞으로 나란히 해보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주먹 쥐시고 옆으로 AB덕션 ER 해보세요. 멈추고 자, 이쪽 주먹 쥐고 AB덕션 ER 해보시고 자, 멈추고 자, 편하게 이쪽 편하게 해보세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자, 주먹 쥐시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숄더도 뉴트럴 포지션이 있어요. 그 뉴트럴이 뭐냐면 자, ER이 된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미 90도 각도에서 ER을 해버리면 팩머슬이나 다른 머슬 요소 제외하고 순수하게 인프라스 파라투스나 테레스 마이너 안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인터코스탈 머슬 이 작용 둘의 밸런스를 보면 자, 먼저 어깨가 내 엘보가 이렇게 돌아버린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게? 그 근육이 약한 거예요, ER 머슬 자체가. 근육이 약하면 자, 보통 대부분이 이것도 보상작용인데요. 휴메러스의 아까 스테빌레이저가 로테이터 커플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터널 로테이터, 익스터널 로테이터. 그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어떤 AB덕션 ER을 해버리면 ER이 과하게 작용을 해버려서 먼저 돌아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자, 보통 페인이 엔테리어 쪽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프죠? 네. 자, 우리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어있는 바이셉스. 그래서 원장님이 진단하는 것은 이 동작에서는 이거는 슬랩일 것이다. 네. 보통 이제 슬랩이 쉽게 오나요? 아니요. 안 오죠. 야구 선수들도 유현진 정도로 혹사해야 슬랩이 오지. 다친 것도 넘어지고도 슬랩이 올 일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코라코이드 브라키알레스 페인이에요. 코라코이드 브라키알레스가 의외로 어깨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못 찾아요. 네. 자, 어디가 통증이 오냐면 보세요. 여기가 통증이 와요. 응? 이 통증이 이 통증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안 아프죠? 네. 엄청 아프죠? 네. 코라코이드 브라키알레스 텐더라이티스가 있는 거예요. 슬립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대부분의 임핀지 환자를 진단받아서 오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주먹 잡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 뉴트럴 포지션. 자, 뭐냐면 ER을 배제하고 인터널과 익스터널을 밸런스 잡아준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심한 사람들은 내려가서 벌써 페인이 와요. 왜? 자, 모든 근육은 늘어나 있는 근육은 코라코이드 브라키알레스가 왜 통증이 오냐면 자, 코라코이드 브라키알레스를 보시면 모든 근육은 늘어나게 되면 오리진이나 인서션이 당겨지겠죠. 자, 오리진, 인서션이 당겨지면 거기에 건염이 생겨요. 건염이 생기면 페인이 와요. 대부분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예요. 지금 왼쪽 스카프라가 들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쫙 붙어있는데 그건 보상작용. 네. 보상작용 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테스트를 정확하게 코라코이드 브라키알레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왜 페인이 오는지를. 1kg가 지금. 1kg? 네, 별거 아닙니다. 가벼운 거잖아요. 제일 가벼운 1kg. 아니요, 네. 풀리로 해. 아니요, 풀리로. 핸들. 여기다. 바이셉스는 아까 제가 MMT 해봤는데 펜이 없습니다. 코라코이드 브라키알레스는 지금 이제 해보시면 일단은 건축 먼저 해보겠습니다. 라이트.
오른쪽 문제 하세요. 자, 삼각조 45도 놓으시고, 자, 해보세요. 스물. 응? 잠시만요. 코라코이드 테스트하고 ER 1kg만 테스트해보자. 양쪽. 스탠딩으로 익스트로테이션. 몇 개 하시죠? 지금 이제 30개. 30개 오케이. 네, 반대쪽 해보십시오. 반대쪽. 똑같은 자세로. 자, 페인이 있거나 네, 힘드시면 말씀을 하세요. 양쪽에 느낌이 같나요? 아니요. 틀리죠? 자, 통증이 오거나 버티고 말씀하시고 참고하지 마십시오. 네, 멈추시고. 자, 차이가 많이 나죠? 할 때부터 벌써 오른쪽, 왼쪽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벌써 이쪽에는 부하가 많이 주어지고, 힘들다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코라코이드 브라키알리스가 사실 우리 어깨에서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별 생각을 안 하고 살았지만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커요. 걔가 늘어나면 힘 못 써요. 그 영향이 팔꿈치까지 리퍼트 페인을 만들어버립니다. 대부분이 힘쓸 때. 그리고 그 리퍼트 페인이 델토이드 미들까지 와요. 왜냐면 보상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어깨 아프면 그냥 대부분이 뭐 회전근개라든지 이것만 생각하지 설마 코라코이드 브라키알리스가 어깨 통증을 유발할까? 근데 생각해보시면 어차피 오리진 자체가 코라코이드 프레스에 붙어있기 때문에 엔테리어 페인은 대부분이 제가 만들 경우가 많아요. 사실 팩토랄 마이너스는 짧아져 있는 거지 늘어나지 않거든요. 자, 모든 근육은 에센트릭 컨트랙션 할 때 손상이 가지 컨센트릭 손상 가지 않아요. 절대.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팩마이너가 늘어나나요? 다 짧아져요. 걔 때문에 페인 안 와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그래서 ER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에비렉션 할 때.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 숄더는 6개. 레프트 6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익스터널 로테이터 인프라 스파이너스 스트레스 마이너스가 약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정상적인 동작에서 우리가 노테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맞춰주면서 밸런스가 휴메스가 플렉션을 하든 에렉션을 하든 ER, IR이 균형 맞추면서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ER이 약하니까 결국은 다른 근육을 쓰게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다 보니까 코라코이드 브라키알리스 텐더나이티스가 ER의 문제를 만든 거죠. 결국은. 그래서 ER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ER의 통증을 없애기 위한 1kg잖아요. 가볍게 사이드라인, 왜냐면 1kg 가지고 더 무게를 줄 수 없잖아요. 그때는 사이드라인에서 일단 맨손으로 해봐야 돼요. 맨손으로 해서 내가 50% 운동하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좀 좋아지면 100g, 200g, 300g, 400g 1kg로 할 능력이 되면 그때는 이제 웨이트 가지고 하면 돼요. 그거하고 통증을 없애기 위한 코라코이드 브라키알리스 딜로딩 운동을 합니다. 딜로딩 운동 테스트. 자, 아까는 로딩을 했잖아요. 딜로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왼쪽. 이게 몸 가운데로.
자, 딜로딩을 결국은 페인 있을 때나 아니면 에로빅 있을 때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처럼 아까 같은 경우 노딩 했을 때 20개밖에 못 했잖아요. 힘들고. 지금처럼 딜로딩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건에 대한 염증이나 근육을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해서는 딜로딩을 통해서 40번 이상 반복 운동을 시키면 돼요. 그 구간을 찾아서. 딜로딩 어시스트. 그렇죠. 컨센트릭 컨트랙션과 에센트릭 컨트랙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딜로딩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맞춰져야 결국 움직임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운동은 딜로딩을 먼저 합니다. 딜로딩을 먼저 한 다음에 로딩 50%. 가능해지면. 그렇게 되면 통증도 사라지고 결국은 근 기능도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저 어깨에 아까 말했던 ER 테스트메이커 많이 약해졌잖아요. 이거 끝나고 ER 딜로딩 세팅. 익스터널 로테이터 딜로딩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웨이트 주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딜로딩만 이해해도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왜 딜로딩이, 왜냐면 자,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아픈 사람들이고 결국은 환자분들은 정상인들이 저처럼 안 아픈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운동을 못해요. 같은 6kg에도. 그럴 때 어떻게 운동 처방을 하느냐가 결국은 생명이거든요. 운동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딜로딩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만 해두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ER 딜로딩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하면 익스터널 로테이터 딜로딩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 고민해봐야 돼요. 서로가. 뭐 상쾌하면 됩니다. 상의 한번 해보세요. 아픈 데는 안 아프고 트라이세ፕ스 쪽에. 거기 힘들어가죠. 왜냐면 그건 로딩이니까. 오케이, 로딩. 트라이세프스 로딩. 얘는 딜로딩. 아픈 건 아니고. 네. 좀 힘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아픈 데는 안 아프고 트라이세프스 쪽에 그냥. 왜 그러냐면 코라코이드 브라키알리스가 늘어나면 반대로 트라이셉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트라이셉스 머슬 3개잖아요. 어느 하나의 머슬은 짧아집니다. 머슬 파이버가. 그래서 그게 힘 많이 못 씁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고 자, 한번 해보세요. 익스터널 로테이터 딜로딩 한번. 어떻게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포지션만 잡으면 됩니다. ER 딜로딩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로딩이 돼버리잖아요. 자, 모멘텀이 굉장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 왜 중요하냐면 역학적으로 결국은 90도 앵글각을 만들어야 돼요. 모든 운동을 할 때. 90도 상태에서 결국은 운동을 시작해야만이 컨센트릭과 에센트릭 밸런스가 맞아요. 안 됩니다. 힘 시키면서 힘 빼면 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90도 앵글, 모멘텀 값. 그거라고요? 사이드 라인 보십시오. 사이드 라인. 그렇죠, 왼쪽. 그게 왜냐면 익숙해지려면 한번 해봐야 돼요. 운동을. 자, 환자분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기는 바닥이 안 미끄러워서 자, 왜 이걸 하냐면 자, 이 축이 있잖아요. 이게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얘를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얘를 움직여서 각도를 맞춰야 됩니다. 자, 밑으로 인터널 로딩, 바깥으로 할 때 익스터널 딜로딩 하면 되겠죠? 그리고 소리가 나면 시끄러우니까. 실제로 저는 이게 밴드를 유착해서. 네. 밴드를 하시면 됩니다. 네. 밴드를 쓰든 튜빙 밴드를 쓰든 셀라밴드를 쓰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서 문고리 묶어놓고 옆으로 누워서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10몇 번밖에 못했던 ER 액티베이션을 충분히 40번 이상 할 수 있는 거죠. 왜? 40번 이상을 반복해야 원RM의 50% 운동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딜로딩을 어떻게 실 거냐가 통증을 잡기 위한 방법. 자, 통증 없이 운동하잖아요. 딜로딩 하니까. 안 아프죠? 편하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반복을 많이 해야 근제교육도 되고 통증도 사라지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플렉션, 익스텐션 각각 알잖아요. 그거를 딜로딩 할 수 있는 모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일어나시고. 그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딜로딩. 예, 딜로딩 알면 MUT의 절반 이해한 겁니다. 예. 어깨 움직여보세요.
좀 편해졌나요? 네. 있긴 한데. 자, 그 ER이 노딩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좋아져야 되고, 90, 안티그래비티 할 수 있는 30번 할 수 있어야 되고, 최소 1kg 가지고, 코라코이드 브라킬레스가 그 정도 다 능력되면 통증 다 사라집니다. 별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보통 오일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슬랩이 왔는지, 안 그러면 임피지가 왔는지, 이렇게 의사분들은 다, 저희도 마찬가지 다 해요.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알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뭐가 약해져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체크해서 하면. 그리고 이제 누워서 요것만 내려봐도, 왜 이게 늘어나 있는지, ER이 어떤 상태인지를 안 봐도 그냥 비디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환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가는 거죠. 자, 해보시면 많이 못 하실 겁니다. 그 생각을 못 했죠. 왜 여기가 아플 건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왜 어깨 통증이 똑같이 분명히 임핀지 진단을 받았는데, 왜 안 나을까? 대체 뭐가 문제일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코라코이드 브라킬레스도 이게 어깨 통증에 많은, 특히 엔테리 파이버에 많은 지대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 이거 시켰더니 환자들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러드리는 겁니다. 팁을 하나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 ER, IR, 뭐 에비덕션, 플렉션 이걸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자, 딜로딩은 반대로 저항을 주고, 각도는 앵글 90도. 미들레인지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90도. 그리고 LOM 있을 때 이 환자가 프론숄더예요. 안 가요. 그러면 가는 범위 내에서 액티베이션. 이게 뭐냐면 모빌리티.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빌라이제이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25번에서 30번 정도를 3세트를 반복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모빌리티가 증가가 됩니다. 그게 반복수. 모빌라이제이션, 누차 강조하지만 모빌라이제이션 25, 30, 스테빌라이제이션 25, 30, 코디네이션 25, 30. 그 반복수 무조건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근육이나 건에 대한 처방할 때는 원RM에 저희가 이제 일단 USB로 드리겠지만, 복사해드리겠지만, 근육표 보고, 통증 있을 때는 원RM에 40%, 50%. 그러니까 많이 약한 사람은 40%. 더 약한 무게 가지고, 자, 저강도, 고용량. 조금 할 수 있는, 뭐, 좀 젊은 분들, 영보이드나 영걸 분들은 50% 운동. 어느 정도 무게껏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지금 현실상 지금 저희 병원은 풀세트 뭐 2세트 있지만 저희 시점에는 숄더 패키지만 있고 유산소 없고 그리고 1시간 50분을 운동시키시라는데 50분 동안 운동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내원했을 때 테스트를 아까 4, 50분 하신다는데 4, 50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짧게 하죠. 자, 첫술에 첫날 다 할 수는 없어요. 네네. 저희는 치료사가 많고 운동치료사에 6명, 7명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안 되잖아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요? 오늘은 ER 테스트 합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가르쳐주고. 아니면 언로딩. 그렇죠. 딜로딩 기본적으로, 딜로딩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딜로딩을, 자, 이거 딜로딩, ER 딜로딩, 그 다음에 아까 ER 딜로딩, AB 딜로딩,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시키면 됩니다. 하루 벌써 3번. 왜냐면 딜로딩은 1.5kg나 2kg 이내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딜로딩을 3가지 섞고, 왜냐면 통증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딜로딩을 3가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노딩 테스트 1가지 하면 끝납니다. 이해했어. 운동을 충분하게. 이해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그러면 간단하게 기구 사용법을 마무리해서. 그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풀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롤딩이나 딜로딩을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백 서포트는 뭐 딜로딩 용도로 쓰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펠빅 엘리베이션 할 때 서포트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게 서포트예요. 백 서포트 기구 이름이. 자, 여기 있는 이 모빌라이징 벤치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보통 이제 뭐 앵클부터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 쌤? 우리 앵클 운동을, 자, 풀리를 걸어가지고 도지 플렉션과 그 다음에 플란타 플렉션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나 오십시오. 자, 뒤쪽으로 기대시고 앉으시고 저쪽 보시고. 나 발목 안 됐잖아. 엉덩이 뒤로 바짝 붙여가지고. 자, 이제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경우는 이제
뭐 발목 환자가 오든 무릎 환자가 오든 대부분의 이제 힙 체크를 기본적으로 다 해요. 힙, ER, IR, 그다음 슈파인에